최근 일본의 엔화 가치가 20년 이래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루블화보다도 더 많이 곤두박질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수출 대국인 일본의 무역 수지가 1985년 이래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본 학계의 한 원로 교수는 일본이 한국의 G7의 자리를 내주어도 할 말이 없고 1인당 국민 소득도 머지않아 한국에 추월당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그래톡은 도대체 일본 경제가 왜 이 지경에 되어가고 있는지, 그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곳 50곳 중에 하나인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보겠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미 에쿠아도르 서쪽 약 1000km 떨어진 적도 부근 태평양상에 약 2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희귀 생물이 서식하는 갈라파고스는 생태계 보고로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저서 종의 기원을 탄생시킨 곳으로 유명합니다. 왜 오늘 일본 경제를 다루는 영상 첫머리에 갈라파고스 섬 이야기를 꺼내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아시게 될 테니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명문 국립대 히도츠바시 대학의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는 대장성 출신의 세계적인 공공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키오 교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 쓴 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년 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배 이상 뒤질 것이며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일본은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는 현재로서는 절대로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 없으며 일본의 자본주의 체제는 미국 등 서구와 너무 다르다며 1940년대 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엔화가 폭락하자 유키오 교수의 어조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얼마 전 현대 비즈니스 잡지에 마침내 왔다. 환율이 1달러에 135엔이 되면 일본은 한국이나 이탈리아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된다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그는 그렇게 되면 임금과 생산성 지표가 이미 추월당한 데 이어 경제적 풍요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한국에 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엔화 환율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오후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130엔을 돌파당했고요.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 금년 들어 엔달러 환율이 13.2%나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달러 기준으로 환율의 상승은 엔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100엔을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되고요. 엔화의 이러한 환율 상승 또는 가치 하락은 20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루블은 최근에 안정되어 가고 있어 추락하는 엔화가 더 처절하게 보입니다. 물론 엔화 가치의 하락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값이 싸진 일본 상품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서 금년 1월 일본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85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큰 1조 엔대의 무역 적자가 발표되자 새해 벽두부터 일본의 경제 산업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2년 아베노믹스가 닻을 올린 이후에도 무역 적자가 발생한 해가 흑자가 발생한 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10년간 누적된 무역 적자가 약 31조 엔에 달합니다. 그나마 일본이 위안을 삼을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세계 1위에 달하는 해외 순자산 보유고입니다. 일본은 2020년 기준으로 해외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순자산이 해외에 있습니다. 이것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일본은 여전히 엄청난 부자 나라입니다. 그러나 해외 순자산 중에서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 소득 수지를 합한 경상수지마저 42년 만에 흑자 행진을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본 경제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맨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갈라파고스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독자적으로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갈라파고스 섬은 고립과 폐쇄성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섬나라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섬처럼 고립된 증후군을 일본의 자판에서 첫머리를 따서 잘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2G 휴대폰에 문자 대신 이메일 기능을 장착한다든가 TV에 LCD 대신 브라운관을 고수하고 전자소명 대신에 도장을 찍는 로봇을 개발한다든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에 투자를 집중하고 코로나 시대에 우편 팩스 등 아날로그적 행정 등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잘라파고스 증후군은 일본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자국만의 표준과 규격을 고집하다가 디지털 시대에 고립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워크맨과 고품격 TV의 상징이었던 소니가 삼성에 뒤지고 샤프 펜슬의 대명사였던 샤프사가 대만 기업에 팔려나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잘라파고스 증후군의 어두운 그림자는 일본의 금융 분야에도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했을 때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조치를 긴급하게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일본은행만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그 이후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했으나 국제금리차 확대로 엔화 가치가 폭등해서 환율이 75엔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위기 당시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베노믹스입니다. 슈퍼앵고의 경제적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금융 분야에서 잘라파고스 신드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즘 달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엔화는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FOMC는 그저께 연방기금금리를 빅스텝으로 50bp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이너스 0.1%에 묶여있는 일본의 기준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이것이 최근 엔화 폭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 정책 방향에 따라 엔화 환율 추이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쳐 보려면 고령화 사회의 인구 통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기준으로 일본은 일찍이 197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티에 진입했고요. 25년 만인 1995년 14%를 돌파해서 고령 사회, 에이지드 소사이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05년에 20%를 넘어서서 단숨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지요. 현재 일본에서는 대략 3사람 중 1사람이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여기에다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1.34명으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총 인구가 지난 11년간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70년 만에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일본 경제 구조는 급속히 노쇠화하여 늙어버렸고 경제 역동성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역동성을 회복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2차 내각 때부터 3개의 화살을 뽑아들었습니다. 즉 디플레이션 심리 해소와
N고 탈출을 위한 무제한적 금융 완화 정책, 경기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 지출 확대, 규제 철폐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 구조 개혁 등 이러한 정책 방향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추진 과정에서 재정 확대를 추구한 일본 정부가 재정 적자를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작년 말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인 260%에 달합니다. 국가의 세입을 늘리려고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했지만 내수가 위축되는 역효과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은 59%로 OECD 국가 중 아직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가 이룩한 성과들은 국가 경쟁력 지표와 신용 등급으로 나타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가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이 1995년과 2021년 사이 한국이 26위에서 23위로 상승한 반면 일본은 4위에서 31위로 27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발표하는 국가신용 등급도 1990년과 2021년 사이 한국은 5번째 등급인 A+에서 3번째 등급인 AA로 상승한 반면에 일본은 최상위 등급인 AA에서 5번째 등급인 A+로 무려 4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한나라 경제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 주가 지수를 한번 볼까요?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1990년 버블 붕괴 직전에 기록한 38,990포인트를 지난 30년 동안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S&P 500 지수는 같은 기간 337포인트에서 4,175포인트로 무려 1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1인당 GDP가 5만 달러 내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은 7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고 일본은 역주행으로 3만 달러 중반으로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두 나라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투자의 귀재의 한 사람인 짐 로저스는 그에 져서 일본에 보내는 경고에서 아베노믹스는 국가 부채만 키운 터무니없는 정책이었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막대한 재정적자,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 끝은 파멸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으로부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엔화의 추락 원인은 단기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완화적 금융정책의 연장선에서 미일 간 기준금리차 확대로 시작되었으나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재정 적자, 고령화로 노쇠한 경제 등 버블 붕괴 이후 누적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효율적 경제 구조에 대한 개혁, 잘라파고스 증후군 탈피 등으로 경제의 역독성 회복과 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본 경제는 현재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종지부를 찍느냐 아니면 40년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첫째, 금년 초부터 일본 경제는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이와 같이 20년 내 최저치로 추락 등 아베노믹스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둘째, 이에 따른 일본에는 G7 선진국 탈락 경고, 한국 경제 추월 가능성 등 암울한 경제 전망에다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고요. 셋째, 현재 일본 경제에는 버블 붕괴 이후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고령화, 재정적자 누적 등에다 산업의 잘라파고스화로 구조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넷째,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노쇠한 경제 구조에 대한 개혁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없다면 또다시 잃어버린 40년으로 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다섯째,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므로 경제 발전에 구조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일본을 반면 교사 삼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이 보내드린 일본 경제 한방의 정리, 추락하는 앵화, 잃어버린 40년으로 가나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질문 있으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시거나 채널 정보에 들어가 블로그 링크에 연결하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계절의 여왕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